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법률 상담 요청이 꾸준히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트위터에서 어떤 계정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계정이 고소를 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나 사과를 하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의 상담이 정말 꾸준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트위터에서 많이 다투신다는 거겠죠. 네, 트위터가 아니라 X긴 한데 X라는 말이 영 입에 안 붙어서 트위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X, 구 트위터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트위터가 X로 바뀐 지 한참 되긴 했는데 지금도 각종 기사나 안내문 같은 걸 보면 X, 구 트위터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죠. 그냥 X라고 하면 뭔지 아직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과연 언제쯤 돼야 구 트위터라는 말을 안 쓰게 될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위터에서 정말 많이들 싸우시죠. 사실 트위터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보통 싸우는 양상을 보면 어떤 분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를 합니다. 이제 어떤 작업물을 맡겼는데 원하는 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다가 어떤 분이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이런 사유로 공론화를 보통 하죠. 근데 이제 그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지목된 분과 공론화를 시킨 그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일단 1차적으로 벌어지고 그 공론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거들죠. 그러면서 싸움이 커지고 여론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여론에서 밀리는 쪽이 보통 고소 선언을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는 경찰청 ECRM,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가접수한 거를 스크린샷을 떠서 올려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받은 명함이나 봉투 이런 것도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ECRM 접수야 사실 손 까딱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접수는 어디까지나 가접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접수 스크린샷만 찍고 본인이 취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이야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저희 사무실 오셔 가지고 제 명함 받아가신 분들만 해도 상당한데 그분들이 다 저한테 사건 맡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건 위임 계약서 같은 것도 올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경고 표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결제 그러니까 비용을 받은 다음에 위임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임 계약서만 받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겁주는 데 사용하려고요. 그러니까 위임 계약서만 받아 가지고 계약 체결한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겁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사무실에 따라서 일단 위임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나중에 돈 보내주세요. 만약에 마음 바뀌면 그냥 계약서 찢으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일단 떠넘기는 사무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은 안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어쨌든 계약서를 찍어 가지고 겁을 주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고소할 사람은 겁을 안 줘요. 그냥 고소를 합니다. 조용히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요. 운전할 때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과속 카메라를 의식을 하면서 일단 지나갔는데 '아 내가 깜빡해 가지고 살짝 속도를 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집에 딱지가 날라오진 않는데 진짜 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쌩 지나갔는데 그대로 찍혀 가지고 '어.' 하면서 집에 날라온 과속 위반 딱지를 받아드는 경우가 있죠. 이 고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 고소한다. 했다.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나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 표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 선언한 다음에 추가적인 글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이 되거나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나 고소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상대방이랑 엮이지 않으시면 돼요, 그 순간 이후로. 이미 쓴 글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냥 지워 버리시고, 괜히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그냥 "알겠다. 나 앞으로 너 안 건드릴게." 하고 또 다른 얘깃거리를 찾아 나서시면 돼요. 굳이 상대방과 더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소 선언을 하면서 나한테 연락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내가 좀 고민해 볼게."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함정에 빠져들면 안 돼요. 특히나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그 말싸움 같은 경우에 실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피고소인,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특정하는 것도 상당한 일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으면 고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고소를 해도 수사 중지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거 상대방이 누군지 찾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우니까 그냥 고소 취하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말 한 사람 다 고소할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이번 한 번만 내가 봐 줄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본인이 누군지 알릴 필요도, 본인이 누구인지 힌트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고소 전에 정식적으로 합의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사과를 했고 상대방이 받아줬는데 그 이후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미리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상대방이 진짜 나쁜 맘 먹는다면 너 사과 메시지는 받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해. 그냥 나 고소할게."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게다가 누군지 확인이 되면 더 쉽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원래 모르던 사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말에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랑 괜히 얘기했다가 상대방이랑 서로 더 감정만 상해 가지고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게다가 상대방한테 사과한답시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다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하신 경우에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그냥 고소에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서로 알던 사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 특정해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물론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쿨하게 내 사과를 받고 훌훌 털어버릴지, 아니면 내 사과만 꿀떡 받아먹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고 잠수를 탄 다음에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고소 선언은 심리전이에요. 아직 경찰서로부터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 겁먹고 사과하고 합의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건 상대방의 덫에 걸려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괜히 경찰서 가서 피곤하게 조사받고 이런 거는 내가 싫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니까 그러한 여지를 아예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고소에 나아가는 경우에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어찌 됐건 상대방이 고소에 나아간다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상대방이랑 인제 좋게 좋게 얘기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얘기가 잘 끝난 지 며칠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는 못 끝낼 것 같다. 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나한테 어느 정도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이 강요나 협박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상대방이 태도를 그렇게 바꿔 버리면 더 머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상대방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아, 괜히 연락했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미 연락처도 알았겠다, 마음 놓고 연락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보면. 그런데 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이랑 이렇게 합의를 미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가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려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상대방이 세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할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고소를 하면 상대방도 맞고소할 게 뻔히 보이니까. 이제 이판사판으로 너도 나도 다 경찰서 가서 다투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세게 나왔던 상대방이 겁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또 자극하기는 싫고, 근데 상대방한테 끌려다니기도 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고민이 돼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타이밍을 놓친 거죠. 처음부터 연락을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상황을 제가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누군가가 고소 선언을 한 경우, 첫 번째,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DM을 보낼 필요도 없고 트윗을 통해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무대응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전략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협박성 멘트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더욱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연락하실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위터에서 본인 신원을 밝히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특정성 요건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든 그 요건에 갇혀 가지고 고소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수사기관이 어떻게 본인을 찾아 가지고 연락을 했다면 그건 운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때 가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해 보시면 돼요. 오히려 고소를 당한 다음에 상대방이랑 얘기해서 취하를 시키면 그다음에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 사이에는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아주 큰 간극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마우스 클릭 몇 번 딸깍한다고 해서 고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 입으로 너무 길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사과문을 작성하겠다고 인터넷에서 본 그 제대로 사과문 작성하는 법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이런 걸 줄줄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대방이 오히려 그런 거 보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사과문 가지고 고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상대방을 뭘 믿고 상대방에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자백을 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내가 진심을 다해 사과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마음 잘못 먹으면 그 사과문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입장을 밝히시고 싶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은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일단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이 말이 모욕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본인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에 나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이 정도만 공개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제대로 본인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없으실 겁니다. 이게 고소를 당했다가 어떻게 좋게 풀린 분들은 "아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고소당해서 처벌받은 분들은 인터넷에 "너희는 나처럼 이러지 말라."라고 후회하는 글을 많이 남기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도 한번 당해 봐라." 이런 식으로 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로부터 한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구체적인 표현, 당사자의 신원 공개 여부, 작성 경위, 당시 맥락 이런 거를 모든 걸 종합해서 제가 조금은 머리 아픈 걸 덜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위터, 구 트위터, 현 X에서 순간 화가 나서 다투셨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일단 침착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말 섞는 건 피하고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